정 단장님, 자금 조달 문제 얘기를 했고요. 네. 판로 개척 문제.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은데 이런 분야를 대기업하고 이제 협력을 모색하는 네. 그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는데 네, 네. 인천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저희가 아까 잠깐 앞서 이제 뭐 두 번째 저희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드렸던 게 이제 기업들이 공공도 서로 협업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원하지만 이런 공공기관이나 또 대학하고 좀 협력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는 이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혁신이란 키워드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다양한 기술 적용하는데 이걸 일반 시장에 어떻게 실증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어려움들을 31개의 대기업과 공공기관, 그 대학들의 협력체를 구성을 했고요.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기업들의 참여들 좀 보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LG 사이언스, 그 LS 일렉트로 등이 좀 참여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으로는 인천 공항공사, 그다음 도시공사, 그다음에 인천 한만공사, 그리고 대학은 저희 인천대, 인하대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개 기관이 이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는데 우리 협력하는 스타트업 네네. 회사는 몇 군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100개의 프로그램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 유형으로 이 사업을 좀 진행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실증 자원형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31개의 이 기관들이 기업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원, 뭐 예를 들어서 기술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상점일 수도 있고 어떤 인프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타트업 기업들이 필요한 그런 서비스와 제품 만들 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시하기 전에 사전에 거기서 실증을 하게 되고 그 데이터를 이제 기업한테 주는 그런 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오픈 이노베이션형입니다. 이건 너무나 많이 아시겠지만 그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필요한 기술을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개발하게 하고 그것들을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이것들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이제 스타트업 기업에 제공하는 이런 방식의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형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두 가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테니스공 자동 공급 머신 기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요즘 뭐 핫하게 스포츠를 무인화시켜서 이제 하나의 시스템을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제 저희들 찾아왔죠. 그 아까 앞서 영상에서 인터뷰한 네, 맞습니다. 맞죠? 예, 그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좀 살펴보면은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연결을 시켰는데 이제 대학과 연결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이 기업이 우선 테니스가 볼 배급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이 사용성이 어떤지 이런 들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님을 붙여서 그런 데이터를 좀 취득을 하는 실증을 진행을 했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는 이 데이터를 실제로 그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I 모듈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지금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센터를 통해서 이 AI 모듈을 개발하고 기업들이 그걸 다시 받아서 이제 적용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업이 협력하는 관계를 저희가 유지를 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함께한 실증 프로그램인데요. 뭐 지능형 리커드 핸들러 로봇 실증 사례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로봇이 스포이드처럼 액체를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이게 되게 정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 스포이드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국산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사갖고 이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되면 아무래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인천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개발하게 했고 이것들을 유사한 실증 환경을 만들어서 그들을 테스트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도달에 따라서 실제로 바이오로직스가 이것들을 도입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도입을 하니까 다른 유사의 기업들도 같이 함께 도입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뭐 중소기업, 뭐 관련 기관들이 국내로 끝난 게 아니라 내년에는 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그 국가의 그 지자체나 또 이제 기업과의 협력을 해서 이런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센터장님, 네. 그 스타트업 기업과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 아까 뭐 M&A도 얘기하셨는데 협력 관계에서 가장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정식 M&A가 아닐 때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하는 그런 사건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기업이 스타트업 기술을 도용하거나 유출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안전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로 협력 관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예. 저희 센터에서 스타트업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과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 법 제도적으로 기술 탈취 이런 부분은 많이 제도가 조금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슈화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그 스타트업들이 기술 탈취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선택하는 부분이 주로 어떤 기업과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제품을 논의하면서 활용하는 부분이 NDA라고 있습니다. 그 NDA는 비밀 유지 계약인데요. 비밀 유지. 예, Non-Disclosure Agreement에서 비밀 유지 계약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잘 아신 바와 같이 특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서 기본적으로 기술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보면 특허를 출원하지 않거나 또는 NDA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 그럴 스타트업 기업이 이제 스스로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죠. 예, 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어떤 구매 의향을 보인다고 그러면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가능한 많은 것을 설명하다 보면 관련 그런 기술이 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좀 손쉽게 그러면 어떤 이런 부분, 기술 탈취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기술 자료 임치 제도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또는 벤처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 자료 또는 영업 기밀을 그냥 시스템에다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다 그 자료를 임치, 다시 말해서 보관을 하면 향후에 문제가 될 경우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기술에 대한 소유권 또는 개발한 시점 등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존재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에서 지금 기술 자료 임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기술 보호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까 그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네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정부에서도 해외 현지 창업 기업에 대해 스타트업에 대해서 그걸 갖다 지원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 진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도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글로벌 진출을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실패도 되게 높다고 보는데요. 저희 인천에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하려고 많이 저희들한테 얘기도 하고 준비도 시키고 또 실제로 진출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또 그만큼 실패해서 많이 좀 돌아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분석을 해보고 국내에서보다 더 발표합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왜 실패할까 여러 보고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좀 생각했던 건 현지화의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이 기초적인 시장 조사를 가지고 또 자금을 투자받아서 해외 현지에 갑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또 협력을 통해서 소비자를 만나면서 제품을 또 바꿔 나가는 게 이제 현지화인데 그런 것들을 그곳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자금하고 연결됩니다. 그걸 설계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업들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지화가 무엇보다 좀 중요한데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없을까? 그러면 충분히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역할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런 면에서 좀 인천이 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대학이 있죠. 3,000명의 학생과 200명의 교수님, 그 해외 현지의 네트워크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곳이 또 한 곳에 글로벌 캠퍼스라는 곳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하고 저희는 그곳에서 인천 스케일업 캠퍼스라는 사업을 가지고 물리적 공간을 좀 마련을 했고요. 그래서 이 대학들과
또 이제 글로벌 엑셀레이터와 같이 충분히 그곳에서 현지화를 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들을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된다면 우리가 해외 진출하는데 그 성공률은 더 많이 높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이 센터장님 이제 예. 끝으로 인천과 경기 지역까지 포함해가지고 스타트 업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미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스타트업은 항상 새로운 사업에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요.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에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을 함양을 하고 항상 고객의 의견을 귀 기울이고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기를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예, 인천 창조경제센터는 스타트업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그동안 추격자에서 이제 선도자로 나서야 하는 우리 산업의 명운이 바로 스타트업에 달렸습니다.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벤처 창업가들을 한껏 응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끝으로 지난 5개월간의 인사이드 경인 진행 여정을 마감합니다. 시청자분들 그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